안녕하세요. 오늘 근육 성장에 대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흔히들 근육 키우려면 찢어져야 한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네. 그런 속설이 있죠. 정말 그래야 하는 건지, 또 운동하고 나면 얼마나 쉬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참 의견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운동 쪽은 과학적 사실이랑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의원 박사님 저속노화 채널, 그리고 피트니스 연구소 채널 영상, 이걸 바탕으로 근육 성장 원리하고 회복의 비밀 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요. 좋습니다. 오늘 그 자료들 보면서요. 그 지연성 근육통, DOMS라고 하죠. 그거랑 근육이 실제로 어떻게 크는지, 또 쉬는 시간은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이런 오해들을 좀 풀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오해. 근육통 있어야 근육 큰다. 이거부터 좀 따져보죠. 진짠가요? 그게요. 정 박사님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DOMS는 근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냥 염증 반응이에요. 아, 그냥 염증? 네. 심지어 아프라고 소염 진통제 먹으면 그게 오히려 근성장을 좀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헉, 정말요? 약 먹는 게 방해가 된다니? 그 점이 중요해요. 사실 DOMS 없이도 근육은 충분히 클 수 있거든요. 운동 경력 쌓이면 오히려 덜 겪기도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뭐랄까 횡문근 융해증처럼 근육이 엄청 심하게 파괴되는 건 이건 성장이 아니라 그냥 건강에 해로운 거죠. 회복만 느려지고요.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네요. 그럼 근육은 실제로 어떻게 커지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처음 힘 세지는 건 근육 자체가 커져서라기보다는 신경계 적응 덕분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특히 운동 초기에는요. 우리 뇌가 근육을 더 잘 쓰게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뇌가요? 네. 그 신경근 접합부라고 신경이 근육한테 움직여 하고 신호 보내는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더 발달하면서 원래 잘 안 쓰던 근섬유까지 동원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근육 틀개는 그대로인데 힘은 세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단계가 지나야 이제 비로소 근단백질 합성, 그러니까 근육세포가 단백질로 스스로를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이 활발해지면서 진짜 부피가 커지는 거고요. 그 합성 과정이 보통 36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요. 네, 운동 후에 최대 300까지 증가하고 보통 그 정도 지속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또 훈련 경험에 따라 꽤 차이가 나요. 아, 그래서 운동하고 48시간에서 72시간은 쉬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거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 텐데 근데 피트니스 연구소 영상에서는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오히려 주당 총 운동량만 같다면 더 자주 하는 게 근성장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48, 72시간 규칙이 약간 함정일 수 있어요. 함정이요? 네, 최적의 회복 시간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 운동 강도나 종류, 얼마나 익숙한 운동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숙련자는 회복도 빠르고요. 같은 운동 계속하면 몸이 적응해서 근육통도 줄어요. 아, 맞아요. 처음 할 때만 엄청 아프죠. 그렇죠. 한 번에 막 몰아서 엄청 힘들게 하면 당연히 오래 쉬어야겠죠. 그런데 운동량을 좀 나눠서 뭐랄까 자주 해주면 매번 몸이 받는 부담은 적으니까 회복도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총량은 같아도 빈도를 높이는 방식이요? 네, 주당 총 볼륨, 그러니까 총 운동량만 확보된다면 빈도를 높이는 전략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심지어 하루 2번 운동해도 근성장 차이 크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와, 하루 2번이요? 그건 좀 놀라운데요.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영상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 몸 상태를 잘 보라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가벼운 근육통 정도는 괜찮은데 리프팅 기록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거나 그런 몸의 신호를 잘 봐야죠. 몸의 신호요? 네, 그게 가장 정확한 지표예요. 초보자분들은 특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서 운동 습관을 들이고 신경계 적응을 먼저 유도하는 게 좋고요. 아, 습관 들이기. 네, 그리고 근력을 치우려면 점진적으로 무게나 횟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때는 정말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정말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자세는 당장 부상 위험도 있지만 나중에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그게 현명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부위별로 운동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은 상체, 내일은 하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특정 부위가 쉴 때 다른 부위로 운동하면서
전체적인 훈련 빈도는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아, 분할 운동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특히 정의원 박사님은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 차원에서도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유산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셨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걸 넘어서는 문제죠. 건강 수명에 직결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근육 성장에 꼭 지독한 근육통이 필요한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운동 초반에 힘 세지는 건 근육 크기보다는 신경계의 역할이 크다. 맞습니다. 신경 효율성이죠. 회복 시간도 뭐 48시간, 72시간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당신 몸 상태랑 훈련 방식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 네, 핵심은 꾸준함, 그리고 점진적인 강도 증가, 또 바른 자세.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당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이 단순히 몸 만드는 걸 넘어서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훈련에 적응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신의 훈련 경력이 쌓이면서 이상적인 훈련 빈도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또 회복을 잘 관리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려면 운동 종류나 강도를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조절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